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모였다. 전국 청소년들이 펼치는 열띤 모의 재판의 생생한 교육 현장. 2016년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대회가 올해로 벌써 1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대회는 고등부 형사와 민사 분야와 중등부 형사 부문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으며 총 389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 1차 대본 심사를 통과한 72팀이 지역 예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번 지역 예선은 총 6개 권역에서 진행하였으며 각 부문별 최우수 한 팀씩 총 18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모의재판 경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약 한 3개월 정도 동안 대본을 완성했는데요. 재판에서 논리성도 중요하지만 시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시사성을 잘 띠는 소재를 골랐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각자의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타협과 배려가 무엇인지 깨달은 청소년들. 원고 변호사가 저스티스의 광팬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고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시상식에도 참석하고 논리적 질문과 의외의 증거로 심사위원들조차 놀라게 한 청소년들의 발군의 실력들.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생기 있고 발랄한 고등부 12팀, 중등부 6팀이 만든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질문이 뭐였죠? 지금부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팀을 소개합니다. 고등부 형사부문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사인, 경희고등학교 어너러블 경희,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 태평양의 후예, 김해 제일고등학교 가온 로펌, 아름고등학교 랄랄라조, 오산고등학교 저스티스 리그, 고등부 민사부문 남성고등학교 로고스, 영동일 고등학교 영동일 학생자치법정단, 인천국제고등학교 유스티치아, 서창고등학교 올림포스, 대전 전민고등학교 예지자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저스티스 세븐, 중등부 형사부문 가재울 중학교 가재울법장, 정평중학교 온정, 전주 우전중학교 우전버스, 대전 자운중학교 JOJ, 동평중학교 재판저스, 남천중학교 TLS.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돋보였던 이번 대회를 통해 그들의 땀과 도전의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하는 드론의 주기적인 비행으로 인하여 얼굴이나 차량, 주거지가 찍히는 등 개인정보가 침해당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길을 지나가다가도 머리 위로 드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 증상이 심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금 200만 원과 드론 촬영의 중단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판결 선고가 있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가 피고의 장난으로 인하여 나장나군의 장난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서 정지하며 결국 이간질 씨는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질 환자임에도 약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서 이간질 씨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왜 우리 엄마한테 인정하시냐고 묻습니다. 원고 측 대리는 증인에게 불리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나장난의 부모는 원고 이간질에게 결국 약물의 부작용으로 팬맘이 팬순이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육 환경이며 매스컴의 일방적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2차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멜로디를 바탕으로 새로운 곡 네가 와서 깃발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참고에 대한 허락은 한 게 맞습니다만 곡 그대로에 갖다 쓰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했습니다. 인트로 부분은 엄연히 공동 창작물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뭐 참고해서 쓰는 선으로는 허락하겠다고 해서 제가 신곡을 낸 겁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5 가단 땡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곡의 참고는 허락했을 때 그대로 사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알겠다고 했지만 이후 곡 빅뱅에서의 네가 와서 깃발을 표절에 가깝게 모방, 원고와 큰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편곡하는 선에서만 써도 되냐고 피해자 씨한테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피해자 씨 혼자만의 창작물이라면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부탁이겠죠. 하지만 인트로 부분은 엄연히 공동 창작물이었으니까요. 피고는 원고의 곡에서 도입부 모티브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곡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진짜 말 짜증나게 하네. 곡을 가져다 쓰는데도 정도가 있지. 이건 그냥 표절 아닙니까? 아니 제 곡의 느낌을 가져다가 썼다는데 이건 그냥 거의 같은 곡이지 않습니까? 원고 재판장에서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두 곡은 템포가 다르고 멜로디 진행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표절로 발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멜로디 진행 면에서의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결정적으로 템포와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표절로 확정짓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피고와 원고 곡을 참고한다고 하고 가져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전에는 말 그대로 비트 같은 것만 갖다 썼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건 처음입니다. 그 형이 아까 말한 곡 있잖아. 네가 와서 기뻐. 그거 왜? 나 그거 진짜로 조금 갖다 써도 되는 거지, 참고해서. 그렇다니까? 그냥 베끼지만 말라고. 이게 좀 잘 나가고 그랬잖아. 그래서 좀 평소보다 조심스럽더라고.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5 가단 땡땡 피고 지들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팀 영동일 고등학교 영동일 학생자치법정단 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고 그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고? 말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도일고 학생자치법정단입니다. 간단하게 구호 치고 재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일고 네, 우리 영동일 학생자치법정단 팀이 준비한 욕심, 우정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민사 모의 재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동일고 학생자치법정단에서는 음악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두 친구 간에 표절 문제가 발생해서 이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 재판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끄거나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건 번호 2015 가단 땡땡 피고 지들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피해자 그리고 피고 지들군 모두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출석하셨나요?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조두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나드케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소장 내용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고 피해자는 YDI 엔터테인먼트의 메인 프로듀서 겸 작곡가로 지난 2012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지들군과 함께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중 원고와 피고는 함께 음악적 영감을 받아 간단한 멜로디를 작곡했고 여행이 끝난 후 원고는 이 멜로디를 바탕으로 신곡 네가 와서 기뻐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곡의 참고를 허락받고자 했고 원고는 곡의 참고는 허락했을 때 그대로 사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알겠다고 했지만 이후 곡 빅뱅에서의 네가 와서 기뻐를 표절에 가깝게 모방, 원고와 큰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근거하여
피고가 빅뱅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5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답변서 내용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피고의 곡은 피고와 원고가 함께 만든 곡임을 확실하고자 합니다. 원고 측에서 언급한 스페인 여행에서 피고는 인트로 부분을 원고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인트로는 본 재판의 중심에 있는 두 곡 빅뱅과 네가 와서 기뻐 둘 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트로 부분의 애사성에 피고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원고는 분명 비호흡해서 피고에게 곡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트로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의 애사성에도 피고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 본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고 측 신청할 증인이나 제출할 증거 있습니까? 증거는 갑제 1호증, 원고와 피고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스페인 여행에 함께했고 술자리를 목격한 베토벤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추가하여 원고 본인의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당사자 신문의 필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 사건의 목격자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네, 원고 측의 증인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되 당사자 신문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증거로 제출할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 측에서는 LJ로 등 비오픈된 CCTV 녹화본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의 대화가 이뤄진 비오픈 사장 올리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추가하여 원고 측에 대응하여 피고 측에서도 피고 본인의 당사자 신문을 신청합니다. 네, 피고와 원고가 만난 것을 목격한 증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라면 피고 측과 원고 측의 동의하에 피고와 원고 둘 모두를 당사자 신문에 됩니다. 양측 아시겠습니까? 예. 피고 측 증인과 증거물 모두 채택합니다. 또한 다음 공판 때 피고와 원고를 각각 당사자 신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모두 이 법원에서 소환할 수 있도록 증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 측은 지난달 감정인 신청을 했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본 사건이 모호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표절 시비 문제임을 감안하여 저희 재판부에서 간정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해서는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변론 기일은 2016년 3월 15일 14시에 이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원고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양측 소송 대리인 모두 출석하셨죠? 네,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인 및 감정인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감정인 최뉴턴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원고 측 증인 베토벤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증인 올리버 씨 출석하셨고요. 네. 먼저 감정인 최뉴턴 씨 앞으로 나와서 감정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감정인 최뉴턴. 네, 다음으로 베토벤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문 낭독해 주시고 그 후 증인 및 당사자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베토벤, 증인 피해자, 증인 지들군, 증인 올리버. 네, 증인들은 자리로 돌아가 대기해 주십시오. 감정인 최뉴턴 씨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소속, 직업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바른 소리 사운드라는 음향회사에서 무대 음향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최뉴턴이라고 합니다. 네, 무대 음향 전문가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무대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들의 목소리와 음악을 청중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 과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음파나 음향 분석 면에서 많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우선 음악에서 표절이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문화관광부 가이드라인에는 멜로디, 즉 허성의 진행과 템포, 곡의 빠르기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귀에 매우 유사하게 들릴 경우 표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체험 표절을 보지 않습니다만 두 곡이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표절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혹시 일정 개수의 마디는 유사해도 상관없다던가 하는 그런 수치상의 기준 없습니까? 네, 3마디니 6마디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부 소문일 뿐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수적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럼 네가 와서 기뻐와 빅뱅의 분석 결과를 알려주시죠. 일단 인트로 부분의 화성 진행은 그냥 듣기도 매우 유사합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은 멜로디 진행 면에서 유사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같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런데 두 곡의 음파를 분석해보니 사용한 악기가 다르고 두 곡의 빠르게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정 소리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곡은 템포가 다르고 멜로디 진행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표절로 발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멜로디 진행 면에서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결정적으로 템포와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표절로 확정짓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트로와 클라이막스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 홀로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문화관광부 가이드라인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귀에 유사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저 홀로의 의견을 보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베토벤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세요. 예, 증인은 피고 지들곤 원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고와 원고를 처음 소개해 주었고 두 사람과 함께 스페인으로 여행 갔었으며 두 사람이 술집에서 만난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작곡을 했을 당시 증인도 함께 있었나요? 네, 처음 영감을 받고 호텔로 가서 멜로디를 녹음해 피해자 씨 핸드폰에 저장할 때까지 쭉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해자 씨 지들군 씨 그리고 저는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두 분이서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호텔방에서 통기타로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치고 이리저리 변조해 보더니 그걸 피해자 씨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때 작곡한 곡의 일부가 인트로 들어간 거죠. 네가 와서 기뻐랑 빅뱅에. 두 사람이 함께 작곡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원고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빅뱅과 네가 와서 기뻐의 인트로 부분은 공동 작곡으로 보기가 힘들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원고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증인 신문 중입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피고. 증인 신문 계속하세요. 네. 다음으로 정확히 언제 어디서 술자리를 가졌었나요? 2015년 1월 13일 오후 9시경 비오프라고 하는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피고와 원고 곡 네가 와서 기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자기 신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원고의 곡이 마음에 든다면서 자기 곡에 좀 써도 되냐고 물었고 원고는 살짝 못마땅하면서도 허락을 했습니다. 못마땅했다고요? 예전부터 원고 곡을 피고가 자주 갖다 썼는데 둘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 돈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 계속 주다 보면 아시다시피 피곤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고가 이런 불만을 저한테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상입니다.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아까 신문 중에 원고가 곡 작업에 있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들으셨다시피 피고의 의견은 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곡의 멜로디 같은 것도 원고가 처음으로 아이디어 낸 거고 피고는 거의 다 살만 덧붙인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고가 한 말입니다. 참고로 허락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참고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애매하게 속될 수 있는 단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피고와 원고 곡을 참고한다고 하고 가져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전에는 말 그대로 비트 같은 것만 갖다 썼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올리버 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송파구 삼전동에서 비어허플 하고 있는 올리버라고 합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는 저희 집 단골 손님이죠. 2015년 1월 13일 증인은 피고와 원고의 술자리 장면을 목격하였습니까? 네,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때는 봤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스터 G가 두 남자분과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얼마 뒤에 미스터 G가 원고에게 애원했어요. 굉장히 절박해 보였습니다. 피고가 증인에게 원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핫한 컴포니스트, 작곡가라더라고요. 자기 롤 모델이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피고 지들고는 원고 피해자를 일종의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존경했으며 논쟁이 된 이번 곡에 대해 느낌이 온다고 하면 곡을 얻기 위해 간절히 부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곡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 협박을 행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Nope, 없어요. 혹시 뭐 특이한 점이라던가 그런 거 없었습니까?
피해자 씨가 몇 마디 하긴 하는데 피해자 씨, 그러니까 원고가요. 네, 미스터 G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 전화 한 통 했어요. 그때 사람도 별로 없었고 사장이랑 통화한 것 같았는데 완전히 넘어왔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증인,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했다고요? 완전히 넘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돈 벌기도 이렇게 쉽다. 미스터 G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넘어오겠냐라는 말도 했어요. CCTV 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럼 소리는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 의제로 증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피고 원고가 만난 2015년 1월 13일 오후 11시경 비오픈에 설치된 CCTV 녹화본입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만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은 보이는군요. 이상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 들으셨다는 전화 통화 내용은 그 누가 한지는 정확하게 모르며 내용이 어떤지도 증인은 정확하게 듣지 못했죠. 네, 다만 그 원고가 상대방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당사자 질문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원고 피해자 씨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당사자 질문 시작하세요. 니가서 기뻐의 제작자가 맞으십니까? 네, 제 곡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곡에서 도입부 모티브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곡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진짜 제 말 짜증나게 하네. 곡을 가져다 쓰는데도 정도가 있지. 이건 그냥 표절 아닙니까? 아니 제 곡의 느낌을 가져다가 썼다는데 이건 그냥 거의 같은 곡이지 않습니까? 원고 재판장에서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계속하십시오. 원고는 2015년 1월 13일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비오프란 임의 술집에서 피고를 만난 적이 있죠. 그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들군이 이번에 신곡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제 곡인 네가 와서 기뻐가 어차피 같이 쓴 곡이라고 하면서 그 곡에서 모티브를 가져다가 쓰겠다고 했어요. 저는 뭐 인트로 부분만 비슷할 줄 알았죠. 같이 쓴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로 뻔뻔하게 똑같은 곡을 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뒤에 부분은 같이 쓰기는커녕 저 혼자 만들었는데요. 늦게까지 술을 마셨으면 상당히 과함했겠군요. 그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까? 네, 워낙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고 또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마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취기가 있었죠. 그렇다면 피고도 만취 상태였습니까? 아니요, 저 친구는 원래 술도 잘 마시고 자주 마시는 친구다 보니까 저보단 덜 했었어요. 그렇다면 피고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증인의 곡을 노리고 술자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이해했습니다.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본인 억측을 바탕으로 의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비오프에서 그 올리버 씨가 언급하신 통화 내용은 누가 하신 것인가요? 수옥사 사장님요. 사장님이랑은 다른 얘기했어요. 이번 사건이랑 관련 없는 일로. 이상입니다.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원고는 피고 지드곤 씨와 올해 1월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죠? 네, 많이 늦었었어요. 거의 자정쯤 됐었던 것 같네요. 원고는 피고 지드곤에게 자신의 곡인 네가 와서 기뻐에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죠? 피고가 제 곡을 창작의 모티브로 삼겠다고 했고 저도 참고해서 편곡하는 선에서만 뭐 그러라고 했어요. 그럼 참고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과 상관없이 곡을 참고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신 사실이 있는 거네요. 아니, 네, 뭐 그렇긴 한데. 원고는 참고의 기준이 당연히 개인별로 다를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예상이야 했죠. 근데 피고랑 저랑 하루 이틀 보는 사이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모티브로만 허락한다고 예의까지 했는데 이 정도의 표절을 저지를 줄은 몰랐죠. 참고에 대한 허락은 한 게 맞습니다만 그대로 갖다 쓰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작의 기반으로서만 허락했다고요. 원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고는 조금 전에 신문에서 자신이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한 말을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죠? 그건 술자리 끝나기 한참 전부터 그게 주제였으니까 또 하도 그 얘기를 하길래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원고, 피고와의 술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아니요, 원래 사적으로 만난 거여서 개인사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스페인 여행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데모 얘기로 흐른 거죠. 비오프에서 사람과의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완전히 넘어왔다와 같은 말이 나온 거죠? 다른 문제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였습니까? 증인은 대답하세요. 무엇에 관한 대화였습니까?
아 그냥 다른 친구한테도 곡 주기로 했는데 그 일 관련해서 통화한 겁니다. 이번 사건이랑 관련 없다니까요. 만약 원고의 말대로 우연히 일치하면 통화를 한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군요. 그럼 지대곤 씨는 왜 나온 겁니까? 사건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증인, 거짓말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고, 이 모든 것이 원고가 계획한 일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피고의 동... 재판장님,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지금 근거 없는 추론으로 증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계속하세요. 증인 대답하세요. 혹시 어떠한 악의적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고 지대건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피고 측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 나이와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29살이고 현재 YDI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룹 X의 보컬과 래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2년에 저하고 피해자 씨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음악적 영감 같은 걸 많이 얻은 거죠. 특히 스페인 여행했을 때요. 그래서 호텔 방에서 이제 통기타로 간단한 멜로디들을 창작해서 피해자 씨 휴대폰에 파일로 저장해 뒀습니다. 그랬다가 귀국해서 좀 있다 보니까 피해자 씨가 신곡을 냈더라고요. 그거 듣자마자 저는 당연히 그때 같이 작업한 데모의 멜로디 임무를 알아낸 거죠.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편곡하는 선에서만 써도 되냐고 피해자 씨한테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피해자 씨 혼자만의 창작물이라면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부탁이겠죠. 하지만 인트로 부분은 엄연히 공동 창작물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뭐 참고하는 선에선 허락하겠다 이렇게 피해자 씨가 말하길래 전 신곡을 낸 겁니다. 피고는 당시 원고가 정확하게 어떤 말하면서 허락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정확한 말까지가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해도 된다는 허락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언제부터 친분을 갖게 되었나요? 2010년에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음악 작업을 같이 해왔습니다. 평소 사이는 어땠나요? 뭐 평소에도 서로 마음에 드는 뭐 가사나 멜로디가 있으면 서로 허락을 받고 가공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몇몇 사람들이 저희가 서로의 곡을 뭐 베꼈다, 표절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피해자 씨도 단순 작곡가가 아니라 가수였으니까요. 허락만 받으면 곡이나 가사를 똑같이 사용해도 됩니까?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곡의 뉘앙스만 살리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오마주 기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최뉴턴 씨의 말대로 두 곡을 비교분석해보면 클라이막스 부분의 사용 악기와 템포가 다릅니다. 혹시 피고 본인 생각에 차이점이 더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들어보면 곡의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원고의 곡이 좀 더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 제 곡은 상대적으로 훨씬 밝은 편이죠. 이상입니다. 그럼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반대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혹시 스페인 여행 이후에 함께 만들었던 음악 파일을 공유했습니까? 아니요, 그때 유럽에서 며칠 더 있다가 귀국한 다음에 저는 파일이 있다는 것조차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언제지? 2014년 5월에 피해자 씨가 신곡 네가 와서 기뻐를 냈더라고요. 같이 만든 멜로디고 머리맡에서 쓴 거고 하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그때서 이제 좀 괜찮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원고한테 연락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모두 잠깐 주목해 주시죠. 지금 들려드릴 녹음 파일은 사건 발생일인 1월 13일 원고와 피고가 술자리를 가진 후 통화한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형 잘 들어갔지? 잘 들어갔지. 너 잘 들어갔어? 지금 막 왔는데 그 형이 아까 말한 곡 있잖아. 네가 와서 기뻐. 그거 왜? 나 그거 진짜로 조금 갖다 써도 되는 거지? 참고해서. 괜찮다니까? 그냥 베끼지만 말라고. 이게 좀 잘 나가고 그랬잖아. 그래서 좀 평소보다 조심스럽더라고. 갖다 써도 되는 거지? 괜찮아. 써도 돼. 그냥 아까 그럼 말했잖아. 그냥 똑같이 베끼지만 하면 돼. 당연히 안 베끼지.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알았어. 고마워. 다시 연락할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에게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피고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원고의 말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원고는 본 증거물에서만 2번에 걸쳐서 자신의 곡의 주요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피고도 이를 분명히 들었겠죠? 네, 들었습니다. 피고, 혹시 평소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 됩니다만. 그렇다면 원고의 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원고는 소주 3잔, 4잔 정도 마셨습니다. 술이 좀 약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마셨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은 좀 평소보다 둘 다 기분이 좋아서 좀 과음하긴 했습니다. 원고에게 허락을 맡을 때 피고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뭐 좀 취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도 아니었고 또 듣기에 뭐 발음도 정확했고요. 피고, 원고의 곡을 노리기 위해 일부러 술자리를 만들게 한 뒤 접근한 것이 아닌가요? 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사실을 비약하여 억지 주장을 하며 피고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는 왜 술을 거부하던 원고에게 계속해서 음주를 요구했습니까? 그건 진짜로 별 뜻 없었습니다. 그럼 평소 제 술버릇이기도 했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보다 좀 기분이 좋아서 과음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증인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최종 변론을 준비해 주십시오. 최종 변론 준비를 위해 20분간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가단) 땡땡오 피고 지들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최종 변론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분명 피고에게 자신의 곡을 참고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정의 가장 큰 쟁점은 이 허락의 여부가 아닌 이 참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입니다. 이 참고의 범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원고는 피고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표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이 추가적인 전화통화가 없었다면 이 참고의 범위를 보다 더 넓게 해석한 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피고는 이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이후 나온 신곡은 이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전 정보를 제외하고 봐도 물론 음악에서의 기준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두 곡의 인트로 및 클라이맥스 부분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참고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멜로디의 초보는 결국 원고의 소유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스페인 여행 이후 곡을 내기 전까지 한 번도 찾지 않았었다는 점, 원고가 허락을 한 시점 원고는 술에 취해 의사불능 상태였었다는 점, 두 곡을 단순한 참고라고 보기엔 두 곡의 음정의 파동 등이 상당 부분 유사한 점, 이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원고에게 술을 마시게 한 행위가 악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 2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선 본 재판에서 말하는 곡의 참고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이루어진 바 있다는 사실을 증거와 증언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원고가 피고와 함께 멜로디의 초본을 구상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이 곡은 원고와 피고 두 모두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에게는 인트로 멜로디를 참고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의 곡을 참고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본 변호인이 주장합니다. 또한 증인 올리버의 증언과 원고 당사자 신문 결과를 보았을 때 원고가 누군가의 건 전업통의 목적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곡을 얻어내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원고에게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원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증거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비약이라고 본 변호인이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최종 변론을 마치고 2016년 5월 31일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미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5가단 땡땡오 피고 지들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과 원고 피고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음악의 일부분에 대한 공동 제작에 대하여 애초 원고가 작곡한 음악의 인트로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 작곡 내용으로서 원고가 제작한 음악의 권리는 일부분 피고에게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꼭 네가 와서 기뻐의 인트로 부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사용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원고의 음악 사용 허락에 대하여 참고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해석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한다. 애초에 원고가 해석의 범위가 모호한 단어인 참고를 피고에게 허락했다는 점에서 본 갈등 발생의 책임은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음악의 유사성. 감정인의 감정 내용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판결했다. 인트로 부분이 표절에 가깝게 유사한 것은 맞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 작곡물임을 감안하면 쟁점이라 볼 수 없고 인트로 이외의 부분에서는 멜로디의 유사성이 드러나기는 하나 템포와 사용 악기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 피고의 곡 역시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피고와 원고의 술자리에 대한 피고의 고의성에 대하여 원고가 평소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음주를 하고 만취한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피고가 원고의 곡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술을 마시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5. 술집에서 있었던 원고의 통화 내용에 관하여 증인 올리버의 증언에 거침이 없고 원고의 신문 과정에서 원고가 분명치 않은 발언을 몇 차례 했다는 점, 정황상 원고의 통화 내용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상한 점이 없지 않음을 고려하여 올리버의 증언 내용을 최대한 신뢰하는 방향으로 판결했다. 즉 이후 조사해봐야겠지만 원고가 술집에서 한 통화 목적이 매우 의심되는 바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및 피고 측이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판결문 낭독을 마치고 사건 번호 2015가단 땡땡5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동일고등학교 영동일 학생자치법정단 팀의 경연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론 잘 들었고요. 뭐 사건이나 이런 어떤 구성에 있어서 이 또한 좀 독창성이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손해배상 저작권법상의 이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데요. 이제 저작권법 그 인용을 하신 조항을 보면은 이제 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저작물이 이제 저작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침해가 있기 전에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그 검토를 하셨는지 좀 그게 의문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게 125조의 2의 세 번째 예,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이게 이미 대중적으로 그 널리 알려진 곡이고 그에 따라서 원고는 이제 자신의 이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저작물을 등록했다고 저희는 생각했었는데 전제로 여기 하고 네, 있다. 기재하지 못한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욕심 우정을 넘어서 일단 주제가 이른바 이제 지적사항권 침해 사건 중에 저작권 침해 소재가 좀 신선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팀의 대본의 짜임새가 사실은 실제 재판과 상당히 유사하게 잘 짜여졌습니다. 당사자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증거조사의 맨 마지막에 하는 왜 당사자 신문을 해야 되는지 사건의 이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라면 피고 측과 원고 측의 동의하에 피고와 원고 둘 모두를 당사자 신문해도 됩니다. 양측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법에 옛날에 배울 때는 이제 당사자 신문의 보충성이라고 당사자 본인은 어차피 자기 이야기밖에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상당히 숙고해서 재판장이 왜 당사자 신문을 해야 되는지 검토해보고 이런 점까지 지적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감사합니다. 가지 대본상의 오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당사자 신문은 원고 피고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뭐 오타일 수도 있고 대본상에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는 맨 마지막에 81쪽에 술집에서 있었던 원고 통화 내용 및 감정 증언에 관해서 5. 술집에서 있었던 원고의 통화 내용에 관하여 증인 올리버의 증언에 거침이 없고 원고의 신문 과정에서 원고가 분명치 않은 발언을 몇 차례 했다는 점, 정황상 원고의 통화 내용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상한 점이 없지 않음을 고려하여 올리버의 증언 내용을 최대한 신뢰하는 방향으로 판결했다. 신뢰하는 방향으로 판결했다. 이런 정도 표현은 잘 쓰지 않는 것이고요. 뭐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런 정도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즉 이후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원고가 술집에서 한 통화 목적이 매우 의심되는 바이다. 올리버의 증언 내용을 최대한 신뢰하는 방향으로 판결했다. 즉 이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원고가 술집에서 한 통화 목적이 매우 의심되는 바이다. 판결 선고를 하고 증거 절차를 다 마쳤는데 이후 조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원고와 그쪽 증인이 여기에 와서 어떤 그 위증죄에 관해서 약간 걔네가 증언을 그 거짓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이 대본을 썼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또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지금 그 대본에 반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때 이런 이유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특히 원피고의 주장 입증을 모두 들어보고 재판장은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로 더 조사는 없습니다. 유증에 관한 여부는 나중에 당사자끼리 또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만 조심하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충분히 느껴지는 대본이었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피고 소송 대리인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사건 개요에는 뭐 복수국을 준비했던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재판을 본다고 하면 아까 그 올리버라는 증인이 나와가지고 통화 내용을 이제 잠깐 언급하는 게 혹시 뭐 특이한 점이라던가 그런 거 없었습니까? 피해자 씨가 몇 마디 하긴 하는데 피해자 씨, 그러니까 원고가요. 네, 미스터 G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 전화 한 통 했어요. 그때 사람도 별로 없었고 사장이랑 통화한 것 같았는데 완전히 넘어왔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증인,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했다고요? 완전히 넘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돈 벌기도 이렇게 쉽다. 미스터 G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넘어오겠냐라는 말도 했어요. 이제 회심의 그 방어 방법을 하나 준비했다고 보이고 결국엔 그 판결문까지 반영을 해서 재판장님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한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넣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올리버가 이렇게 들은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증언을 하거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거나 실제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심을 던져주는 그 정도로만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올리버 증언을 넣고 뭔가 그 사연이 있게 보인 듯한 그런 구성을 넣은 이유를 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가 직접 얘기한. 일단 그 올리버 증인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통해서 저희가 그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일단 제가 피고가 나간 직후에 원고가 누군가 전화 통화를 가졌다는 그 내용 하나를 CCTV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문맥상이 아니라 전후 상황상 그 전화 통화 내용이 그 올리버가 그 술집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추론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술집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그 옆에서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상황상. 굳이 이 요소를 넣은 이유나 혹시 뭐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요소를 넣은 것인지. 피고 측이 확실히 유리한 증거고요. 이게 단순히 그걸 참고하라고만 했다 해서 참고의 기준이 무엇인지만이 맹점이 아니라 그 원고가 애초에 이 모든 것을 조작해서 하나의 범죄를 일으킨 것이었다. 이 점으로 사건을 맹점을 조금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온 증거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세 번째 팀 우리 영동일 고등학교 친구들의 경연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당한 업무 평가를 하며 원고의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는 결과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려는 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 해고입니다. 오히려 원고의 근무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3년을 회사에 헌신한 저를 헌신적처럼 버렸고 저는 제 아이 틴틴이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긴다 한들 죽은 틴틴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까요? 그럴 리가요. 아파는 저희 상담원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럼 아파가 직무평가에서 0점을 받은 항목이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데도 다아파 씨는 일주일간이나 결근해 다른 직원들보다 업무 역량도 못 미쳐
게다가 다른 직원들보다 밥도 많이 먹더라니까요. 해당 부서 담당자의 책임이겠죠. 아니 그걸 지금 왜 내 탓으로 돌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정숙하세요.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